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서요, 고향을 찾거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빈집털이는 1월에서 2월, 7월과 8월 사이에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또 1월, 2월에는 새해가 있잖아요. 설날에 현금 보유액도 많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 전에 미리 창문이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NS에 미리 설 연휴 기간 좀 휴가 계획을 알리지 않는 것도 빈집털이 예방법 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휴가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려 볼까요? 네, 전국시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이 말이 정말 딱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의 무대에 당장에 도전하는 어머니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에게나 있었던 그 시절. 때묻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상큼발랄하기만 했던 그때. 나이가 최대의 무기였던 바로 어린 시절? 저희 세대에서는 지금이 청춘이에요. 이 사이에서 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의 아직 어린애예요. 나이가 무슨 대수예요? 이렇게 열정이 팔팔 끓는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인 나이가 무슨 대수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의 크기가 더 중요한 법. 젊음을 되찾기 위해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의 화려한 변신, 그 현장 속으로. 누구보다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다는 것. 문이 열리고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등장. 우리가 가장 빛나는 날이에요. 우리 패션쇼 날이에요. 니들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는 제2의 청춘들이 모였다. 62년생 범띠입니다. 64년 영띠입니다. 58 범띠 심건이라고 합니다. 뭐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주부로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한번 그래 해보고 싶어서 여기 교육을 받게 됐어요. 한때 남자 여럿 올리고 다닌 꽃미모의 20대 청춘들을 떠올리며 패션이란 분야에 내민 도전장. 세월의 흔적이 묻히지 않고 또 다른 매력의 꽃이 피어났다는데. 턴할 때는 이렇게. 가가하고 나올 때는 뭐 그냥 나왔어. 들어갈 때 있잖아. 너무 빨리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고 고개를 내가 좀 숙이는 고개를 자꾸 쳐들어. 지금 이걸 보고 복습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고쳐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쁘게 해주세요, 최고로.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진 않을 터. 오늘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쁨 장착한 여자로 또 한 번의 청춘을 꿈꿔본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키가 너무 작았어. 떨어졌어요. 키 때문에 제가 소원이 이제 키가 좀 170 정도만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딱 뒤태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딱 서서 있으면 학생들이 항상 따라 내려서 매일 한 명씩은 따라 내렸어요. 안 그래도 눈이 부셨던 외모,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맞추고 나니 눈을 뜰 수가 없네. 나도 나에게 반해버린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찰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71세거든요. 71세신데 모델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꿈이 정말 멋있는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했다고 좋아하고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열정을 폭발시킬 시간이 채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긴장한 모습으로 최종 점검의 한창인데. 떨리긴 하지만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생애 첫 모델 데뷔인 만큼 프로들보다 2% 부족해 보일 순 있지만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한 워킹으로 런웨이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니 세계 탑 모델이 부럽지 않다. 출발. 그대로. 지금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배영으로 미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즈 정면 보시고 포즈 하세요. 하나, 둘, 셋. 리허설도 실전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음 장착하고 당당한 워킹을 밟아 나가는데 오늘은 일일 모델이 되어 런웨이에 오르지만 이들에게도 생각만으로도 설레었던 어릴 적 꿈이 있었을 터.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어릴 때 꿈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꿈이 제 꿈이 되고 아이들이 뭔가 성취한 것이 제 보람으로 다가왔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제 잔잔한 가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인 되겠다고 나무 밑에서 글을 쓰고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댄싱 그룹 걔갖고 이제 중학교 때도 뭐 영일레븐 그래갖고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꿈 많은 소녀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 둘 키우고 이제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 했는데 이제 갱년기가 오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우울증도 있고 이랬는데 이 뷰티 스쿨을 계기로 해갖고 아직은 괜찮구나, 뭔가를 시작할 수 있구나,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업되고 생활이 활력이 되고 좋아요. 경사스러운 오늘을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관객들. 엄마 아내의 놀라운 변신을 만나기 10분 전 이들이 더 떨려 보이는 건 왜일까? 너무너무 제가 더 설레고 두근거리는 무대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멋진 워킹으로 무대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평소에 저희 생각하시느라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못 하셨는데 이렇게 좀 찾으신 만큼, 하고 싶은 거 찾으신 만큼 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돼요. 엄마는 되게 가정적이면서도 또 열심히 본인 커리어도 쌓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더 좋은 자리에서 엄마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빛나는 하루. 파이팅! 떨립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간의 연습이 빛을 발할 때 패션쇼 첫 번째 컨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상징하는 시크한 올 블랙 슈트. 느낌 아니까 의상에 맞춘 차가운 도시 여자 표정과 포즈까지 완벽하게 살리고 이번엔 어딘가 익숙한 모습. 어우 상큼하다. 청춘의 상징 청바지 패션에 거기다 우리네 어르신들의 패션 필수템 골프웨어를 빼입고 런웨이를 휘어잡는다. 폼나는 무대 위와 달리 옷 갈아입고 단장하느라 정신없는 무대 뒤의 모습. 그래도 이 바쁨이 어째 즐거워 보인다. 오늘 특별히 해펀이에요. 열심히 해요. 어디 파티라도 가는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신으로 변신 중인 모델들. 숨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숨 쉬겠어요. 준비 다 끝났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곧이어 등장하는 드레스 차림의 모델들. 동화 속 여왕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여자여자한 분위기가 물씬. 예뻐 보이고 싶을 때 꺼내 입는 드레스 장착하고 사뿐사뿐 워킹을 하는데 걷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저 화보가 따로 없다. 관객들 눈 호강시켜주며 쉴 수 없이 멋지게 마무리된 인생 첫 번째 패션쇼. 너무 떨려가지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앞으로 모델로 예쁘게 좀 사주세요. 집에서 볼 수 없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가 아주 좋았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전문 모델들보다 더 잘하시고 멋지신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만큼 새로운 추억으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간 이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이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오늘 성공을 한 것 같고 도전을 한 거에 성공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너무너무 그냥 짜릿한 한순간이 되었어요.
중년에 이런 짜릿함을 맛보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는 그냥 세월에 불과한 것이고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생각으로만 남겨뒀던 소중한 나의 꿈 언젠간 당당히 모두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용기 내어 도전해보자고요. 와, 무대에서 당당히 워킹하는 어머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맞아요. 왕년에 다들 한미모 한인기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키 때문에 미스 코리아 나가지 못했다고 하시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태균 씨는 키가 크니까 어디서 모델 해보라는 제안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 정말 가끔 들었는데 요즘 모델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조차 안 꿨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선글라스 끼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균 씨의 모델 데뷔 무대 제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나이를 떠나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빛나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저런 열정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추운 날씨면 생각나는 음식들 탕탕탕 민물 요리 열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우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야. 추울 땐 여기가 최고지? 그러게 말이야. 아우 날도 춥고 그냥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데 오늘 짬뽕 할까? 오늘은 짬뽕 말고 이건 어때? 희망찬 기해년과 함께 열심히 뛸 일만 남았습니다. 정초부터 몸의 열을 확 올려줄 탕요리. 집 나갔던 입맛도 버선발로 돌아올 뜨끈한 민물요리 파레이드. 탕탕 뜨거운 맛의 열전. 그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배꼽시계가 채 울리기도 전부터 10,000원입니다. 때보다는 좀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들 많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세요? 네, 여기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면은요 자리가 없어요. 워낙에 맛도 좋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우리 조금 미리 왔어요. 메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꾸라지. 팔딱거리는 보물 손질이 한창인데요. 우리 집 보물이라고 이 미꾸라지가 최고잖아요. 보양식으로. 아니 그냥 뭐 새끼손가락만한 게 아니고요. 네. 거짓말 보태가지고. 장어만 하지 장어만. 거짓말 조금 못해 장어만한 미꾸라지를 그날그날 공수해서 정성껏 손질을 하는데요. 모든 과정에 함께 들어가는 건 바로 정성입니다. 잘 삶아야지 잘못 삶으면 이게 으스러지질 않는다고 이게. 이제 적당한 시간을 잘 맞춰서 삶아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살이. 뭐든지 그 적당한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이렇게 1시간 동안 푹 구워냈는데요. 김만 맡아도 아니 구수한 냄새라는 게. 구수하니 좋죠? 아니 비릿한 내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오래된 내공이 필요하고. 아니 뭐 들어간 것도 없잖아. 된장 하나만 풀었는데. 예. 이게 바로 숙련된 노하우죠. 뼈와 내장은 일일이 으깨서 골라내고 살만 발라내는 정성. 이렇게. 아우 든든해. 그냥 믹서로 후루룩 갈아버리면 되지.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문질러가지고 아이고 대가네요. 믹서로 갈면은 너무 지저분하고 맛이 없어요. 내장이 다 들어가고 색깔도 새카맣고. 예. 이래서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추어탕 하면 또 시래기잖아요. 이 집만의 비법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린 시래기 넣고 미꾸라지 육수를 부어서 1시간가량 끓여줍니다. 여기에도 수고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마솥 앞에서 떠나질 못하시네요. 이렇게 해야지 늘지 않고 맛있게 잘 끓으니까요. 아우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 쉽게 돈 버는 일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보약처럼 정성을 다해 끓여낸 추어탕. 그 뜨끈한 뚝배기가 손님상으로 직행합니다. 거기에 고슬고슬하게 갓 지어낸 돌솥밥까지 어우러지면 아우 그냥 겨울 추위 뚝입니다. 뚝. 진한 맛과 정성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요. 그 한 입 들어가면서부터 그 표정에 그냥 뜨끈뜨끈하다 든든하다가 느껴지네요. 너무 맛있어요. 추운 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속이 확 풀리고 이게 너무
막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집 한 2년이 된 게 45년이나 됐어요. 담백한 맛은 딴 집하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정말 추운 날 정말 생각나 이 집은 정말. 왜 그러냐면 그 뭐라 그러지 잔맛이 없어. 굉장히 구수해. 그래서 추어탕인가 봐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 말 되네. 변함없는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이 집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날그날 담그는 겉절입니다. 추어탕에 어우러지는 아삭하면서도 매콤한 겉절이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추어탕도 물론 맛있지만 겉절이를 곰박 무친 겉절이를 기름을 살살 돌린 깨소금 살살 치고 한 겉절이를 여기다 얹어서 먹으면 환상이에요, 환상. 겉절이에다가 돌솥밥에다가 추어탕이 완전히 삼합이에요.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어받은 비법으로 초심을 지켜가는 맛. 부담 없는 가격에 정성이 듬뿍. 주인장의 반백년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맛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뿐이에요. 이래가지고 말할 틈을 안 주네. 말할 틈을 안 줘요. 제 아무리 시시각각 변하는 게 입맛이라지만 정성은 알아주기 마련이죠. 절대 이거만 한 게 없어. 말할 것도 없고 두말하면 잔소리. 좋다. 도심 한복판에 민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매콤한 매운탕 향과 맛에 이끌린 사람들. 고향 강둑에서 잡아 올렸던 그 추억의 맛을 고스란히 살려낸 이 집. 그 깊은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와, 이 흐르는 땀 좀 봐. 누가 한겨울인 줄 알겠어. 어머. 땀이 막 펄펄 흘려서 먹는 게 맛있는겨. 아이고. 밖에는 영하 10도인데 요 안에는 이렇게 얼큰하고 먹으니까 땀 나는 거 보라고 이게. 한여름 같다고. 술 먹고 난 다음 날에는 이거 하나 먹으면 속이 시원하게 푹 떨어져. 그렇게 맛있어. 탕탕 민물 요리 열전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민물새우인데요. 요게 작지만 시원한 맛 하나는 일품인 거 다들 아시죠? 새우는요 멸치보다 더 칼슘이 더 풍부하고 영양 만점이고 그다음에 전날에 과음을 하신 분들한테 숙취 해소에 최고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나리하고 쑥갓 그다음에 깨순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그 새우의 그 풍미를 더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바글바글 끓는 모습 좀 봐. 아유, 야. 민물 매운탕에 색다른 별미하면 바로 수제비죠. 푸짐한 양에 얼큰한 맛. 한 번 맛보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국물 맛에 저절로 나오는 한마디. 크, 좋다. 목을 딱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짜릿하네요 이게. 담백하고 너무 시원하고 네. 맛을 안 보신 분은 몰라요. 맛을 보셔야 그 맛을 압니다. 직접 맛을 볼 순 없지만 눈으로라도 맛을 볼까요? 이 집만의 비법 양념장. 뭐가 다른 걸까요? 요 장만 찍어도 맛있네요. 네. 끓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어머,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대체? 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맛을 내는 게 글쎄 고추장, 고춧가루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마늘? 마늘도 들어가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그냥 정말 파헤치고 싶네. 양념장 그것이 궁금하다. 똑주부 맛을 보는데요. 시원함의 차원이 달라요. 야, 이거는 분명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데 시원한 맛, 시원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네네. 이래서들 그렇게 거기다가 들어간 민물새우만 해도 어쩌면 이렇게 아끼자고 푸짐하게 담아내. 칼칼하면서도 담백하더라고요. 여기다 그냥 밥을 비벼도 맛있겠다. 뭐 먹다 보니 금세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이 뜨끈하고 이 시원함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서운하네요. 참게도 아직 안 드셨는데 참게는 더 맛있어요. 민물 요리를
말았는데 참깨를 빼면 집게발이 화내죠. 알이 꽉 찬 암캐만을 이용해서 끓인다는 얼큰 고소한 참깨 매운탕. 아주 알이 꽉 찼어요. 참깨는요, 그 임금님들이 수라상에 진상했다는 문헌이 있고요. 몸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몸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 면역력을 많이 길러준다는 그런 그 효능이 있습니다. 우와. 뭐 그 맛 이전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네네, 그렇죠. 얼큰한 맛도 맛이지만 참깨알이 꽉 차 있어서 고소한 맛이 또 일품입니다. 이 참깨는 껍질이 연해서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는데요. 아작아작 씹는 재미에 영양분 섭취까지 먹는 맛도 최고입니다. 어머, 어떻게 이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 보세요, 이거 파면 팔수록 진짜 맛있고 계속 나와. 이게 꽃게하고 참깨랑 정말 똑같은 게가 아니라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알이 뭐라고 할까? 되게 고소해요. 진짜 씹히는 맛도 식감도 훨씬 더 강하고 되게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사람만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만. 이걸 먹어본 사람만. 담백하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속이 다 풀려. 아유, 술 한 잔 먹고 나면 속이 다 풀리고. 그러게. 얼마나 좋아. 해장을 해도 좋고.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저리들 극찬하시는지 맛을 한번 봤는데요. 그냥 빨간 맛하고 다 같은 국물이 아니라 민물새우 따로, 이 참깨 맛 따로. 아니, 요 참깨가 들어간 탕은 매운탕은 말이에요. 달큰함이 배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봐. 작아도 깊은 맛이 다릅니다. 얼큰하고 진한 맛을 내는 참깨의 매력. 요즘 말로 볼매예요, 볼매. 야, 요 참깨 알은 씹는 맛이 있네요. 이 안에서 그냥 탱글탱글 굴러가는 그 맛이 느껴져요. 이 뜨끈한 탕을 들고 있으니까 신년에 세웠던 그 다이어트 계획은 하루 좀 미뤄도 될 것 같네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빨리 주세요. 두터운 패딩도 막을 수 없는 동장군의 미세를 뜨끈한 민물 요리로 거뜬하게 막아냅니다. 추어탕부터 참깨탕, 민물새우탕까지 탕탕 뜨끈한 민물 요리 열전 매력적이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새콤달콤한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한 귀농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한창 바쁜 철이지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최진희 씨. 이 마을에서는 딸기 엄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최진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아빠는 연구도 잘하고 기계도 잘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빠는 딸기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딸기 먹잖아. 전북에 살다 오늘의 주인공. 새콤달콤 딸기와 함께 행복한 귀농일기를 써가는 최희진 씨를 만나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겨울은 바쁜 계절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딸기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딸기 농사 8년차 희진 씨의 손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딱딱이 좋게 익었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다 딸기밭이에요? 네, 저희가 여기 전체 다 딸기밭이에요. 신선함이 중요한 과일인 만큼 수확은 오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주인공. SOS! 지금이요, 바로. 네, 감사해요. 희진 씨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은 우르르방 식구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꾸 올라가라 해. 여기 딱 하나씩 딱 잡아 자리. 연시야 여기 이쪽으로 잡고. 우르르방은 남원의 귀농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요.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옵니다. 언니 딸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야, 좀 하자 먹어. 진짜 그냥 맛있다. 일을 조금 해주고 그냥 배를 다 채우고 가냐. 배를 다 채우고 가. 아이고 일당에서 까면 되지 뭔 걱정이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이 비닐하우스를 씌워야 되는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비닐을 같이 씌워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 3년? 언니 3년 됐나? 부르면 그냥 와요. 다 그냥 부르면서 오고 서로 또 도와야 되니까. 시골 애로사항 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8년 전 살림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마련하고 남편과 100일 된 딸 희진 씨, 세 식구는 남원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설계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조경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나무를 만질 때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를 한번 키워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내려오게 된 거죠. 농사 초보가 겪는 어려움을 알기에 자신의 경험담도 아낌없이 알려주는데요. 딸기 딱 9월 달에 심고 10월 달에 이 딸기밭 전체가 노란해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 망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행히 찾아가지고 잡아냈잖아. 근데 그해 딸기가 대박 났어요. 저희가 첫 해에 농사도 대박 나고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2년 차부터 계속 망하고 한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그 땅 얻으면 농사 망해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년 동안 망하고 사람들이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딱 5년 차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분들의 다시 응원이었죠. 그분들이 우리가 하우스를 하고 싶습니다. 뭐 딸기 농장을 짓고 싶습니다 할 때 서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5년 차에 다시 일어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꾸준히 가고 있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돕는 손길, 사람들의 값진 위로는 희진 씨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기 마을에 체조하러 가고 있어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농사도 잘 짓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요. 지금 어머니들하고 또 만나는 시간도 가지려고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돼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리랑 소리랑 아리가 나왔네. 귀농귀촌의 성공한 삶은 농사의 성공이 아닌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 말하는 그녀. 주민들에게 받는 사랑 덕분에 오늘도 희진 씨는 행복합니다. 그전에도 이제 주생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 돼지마을 어머니들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제가 진짜 정착할 곳이 돼지마을이라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어요. 보면 좋지요. 삭삭하고 좋고 동생이고. 아이 많이 예뻐지고 진짜 축하하네. 이거 동네 온다고.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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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맞다. 사랑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사탕 할아버지. 사탕 할아버지. 희진 씨의 친화력 보통이 아니죠. 마을분들하고 많이 친하신가 봐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가족처럼 딸처럼 며느리처럼 다 대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형님! 에이, 저 왔어요, 금년에 파송사는 잘 됐다. 잘 됐어요?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녀는 돼지마을 어르신들에게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 농사 안 짓는 거 알고 그냥 이거 다 그냥 먹을 거 저녁에 또 맛있게 먹게 생겼네. 젊은 부부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게 너무나 예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뭐든지 도와주고 싶었어. 저희를 좀 좋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친자식처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마음에 정말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또 계속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가볼게요. 네. 귀농 후 부부의 삶에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 땡기지 말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렇게 딱 하고 안녕하세요 슝 하면 돼. 나도.
아이들을 볼 때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자연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도 쉽게 만질 수 있고 뱀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뱀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곧 자연하고 같이 동화가 됐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해요. 채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너무 좋은 학교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걔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 오는 게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지금도 보면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행복합니다. 두툼한 점퍼로 단단히 채비를 마치고 네 식구가 밥마실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요. 안녕하세요. 부르지도 못하겠다. 한 개씩이라도 드시라고. 신명난 장단이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북을 잡은 남편도 판을 휘어잡던 놀이꾼 아내도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깁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따라가는데 도저히 힘들겠네. 못 따라가겠네요. 주생면 농악단은 농사 실패로 시리에 빠진 부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귀농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적응할 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너무 이거를 많이 즐겼어요. 사람이 참 예의도 있고 부침성도 좋아가지고 형님들 마음이 서서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지역 주민이 다 됐습니다. 옛날엔 채우 없고 쳤지만 지금은 채은이, 채우랑 자 갑시다. 마을의 일원으로 귀농 기촌인들의 멘토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로 사는 부부. 부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이 시골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되기 위한 체험 테마파크를 하나 갖는 게 자그마하지만 큰 얼토당토 않는 꿈입니다. 농부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헐값이 아니고 제값을 받으면서 좀 판매하는 제가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농부들한테 저는 큰 힘이 되는 완전 최고의 여장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자연은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연과 사람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전하며 살고픈 부부. 앞으로 펼쳐질 새콤달콤한 부부의 삶을 기대합니다. 네, 귀농 귀촌의 성공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잘 어울리는 삶이라는 말이 참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최진희 씨 부부는 이미 성공하신 것 같네요. 네, 올해가 또 돼지의 해잖아요. 그래서 돼지 마을에도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해 딸기 농사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르르 나타나는 우리 우르르방 회원들 정말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이웃사촌으로 돼지 마을에서 행복한 귀농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지대 다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포로 출발할까 합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목포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목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목포하면 추억과 낭만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오늘은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름답고 낭만적인 항구 도시 목포. 다들 어디까지 즐겨보셨나요? 목포를 더 깊고 더 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 항구의 역사를 찾아 목포의 추억을 찾아 구석구석 둘러보고 느끼는 여행. 낭만 가득한 목포의 매력을 파헤쳐보는 시간. 지금 시작해볼까요? 낭만 가득한 목포 여행. 그 첫 번째 여정은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 유달산에서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노적봉을 품고 많은 이들을 반기는 목포의 상징 유달산.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든든한 산이 있는 이곳. 낭만적인 항구 도시, 그중에서도 목포의 노적봉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포하면 항구나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목포 각 동네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가득하고 골목골목마다 매력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목포의 진정한 여행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를 따라오세요. 진정한 목포 여행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목포를 진정으로 느끼고 즐기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안성맞춤 목포 여행. 일단 목포를 대표하는 산, 해발 228m 유달산부터 오르는 우리 박은혜 리포터. 산 중턱인 유성각에 오르자 목포 시내는 물론 고요하고 아늑한 목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와, 드디어 유달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경치가 정말 한눈에 쫙 펼쳐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성각에서 올라서 보면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 그다음에 목포 시가지가 또 한눈에 다 보여요. 그다음에 저 멀리 영산호, 그다음에 다도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최대의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네, 유달산은 해발 228m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고, 또 이게 유달산이 어떤 역사와 문화, 그다음에 목포 시민이 의향이잖아요. 그렇듯이 뭐 노래, 춤, 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유달산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유달산에 오르지 않으면 목포 여행은 하나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포 그 자체인 유달산. 수많은 세월 목포의 지난 날들을 지켜봤을 유달산 자락엔 사연 깊은 동네들이 많은데요. 그중 유달산 기슭에 안겨있는 동네. 층층기암 유달산 자락을 깎아 만든 바위 위에 다닥다닥 집들이 모여있는 온금동.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온금동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이 이룬 마을로 한땐 고깃배와 뱃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인데요. 볕이 잘 들어 다순금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이 바로 온금동인데, 네. 아니 근데 뒤쪽으로 쭉 보니까 옛날 그 동네 느낌? 막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리고 옛날 동네 느낌이 나요. 근데 온금동 이름이 참 이렇게 옹글옹글 귀엽거든요. 네. 온금동 어떤 의미가 있나요? 따뜻한 원자에다가 비단 근자를 써가지고 온금동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포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리적인 것, 또 역사 문화, 또 삶 이야기, 또 도시만에 있는 그 어촌 마을, 그래서 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달산을 등에 업고 둥지를 튼 온금동. 온금동과 이어진 옆 동네가 바로 서산동인데요. 서산동 꼭대기에 오르면 너른 공터를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산동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보리마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와, 이곳이 보리마당? 네, 예, 보리마당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보리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도대체? 어업을 하신 분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이쪽 인근에 있는 영암이라든가 해남에서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리쌀을 주고 고기를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쪽 저쪽 보이는 마당에 거기가 이 등성에서는 가장 넓은 곳이고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덕석을 깔고 보리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말리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여러분들이 거기다 말리기 시작해서 이제 보리를 말리는 곳, 보리마당 이렇게 된 겁니다. 유달산 기슭에 안겨있는 또 다른 마을.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이 보리쌀을 말렸다는 보리마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서산동. 목포 시내와 고화도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서산동은 7, 80년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가장 목포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해안가에 모여 살았던 뱃사람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산동네에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둡고 오래된 골목의 색다른 변신. 바로 목포에서 활동하는 시인과 화가 그리고 서산동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함께 만든 이 시화골목 덕분입니다. 목포의 대표 어촌, 서산동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기리기 위해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조성한 시화골목. 담벼락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서산동 주민들의 자작시부터 지역 화가들이 바다 풍경을 소재로 그린 벽화들로 가득한데요. 골목골목 이어지는 담장을 따라 다양한 시와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 지금은 쉬 느끼고 만날 수 없는 풍경,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다닥다닥 모여있는 작은 집들을 만날 수 있어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용돈 주니까 행복하시대요. 서산동이란 이름을 전국에 알린 또 하나,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연인의 슈퍼인데요. 이 낡고 오래된 구멍가게가 목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유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네. 그 1987의 영화 촬영지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목포의 유명한 장소입니다. 네. 아니 1987이면 그 강동원이랑 김태리 씨 나왔던 그 지금 영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네. 강동원이와 김태리가 이야. 앉았던 장소예요. 그럼 제가 강동원 씨가 앉았던 자리에 또 이렇게 앉았다 가네요. 네. 이곳이 지금 80년대 풍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산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7이 그 80년대 때 어떤 시대의 아픔을 촬영한 영화인데 80년대 때 풍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래된 세탁소부터 추억의 택시까지 그야말로 80년대 분위기가 흘러넘치는 목포 서산동. 그런데 이곳에서 꼭 보고 가야 할 게 아직 남았다고요? 이 연인의 숲에는 뒤에 방공호가 일제시대 때 파놓은 방공호가 네. 크게 있습니다. 거기도 좀 한번 가보시죠. 네. 방공호도 있고 또 이렇게 슈퍼도 있고. 연인의 슈퍼도 다 방공호. 네, 방공호가. 서산동에 남아있는 비밀 동굴. 총 길이 31m의 거대한 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이 패망 직전 연합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서 만든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유산이랍니다. 오늘 하루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서 유달산부터 서산동 골목길까지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목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목포를 제대로 즐기고 싶고 또 목포로의 진정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스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목포로의 여행 강력 추천합니다. 목포에서 즐긴 낭만 가득한 여행 어떠셨나요?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 골목골목을 걸어보고 구석구석을 둘러봤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여행. 뻔하디 뻔한 여행이 싫다면, 목포의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부터 목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온금동과 서산동까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근현대 역사 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목포를 다녀오셨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전망대죠. 특히 유달산은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요. 네,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고 하니까 한번 네.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1987, 제가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마침 촬영지가 목포였습니다. 80년대 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와 가장 오래된 마을인 온금동까지 이번 설날 연휴를 맞아서 남도 여행의 중심지인 목포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광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광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에 다녀왔습니다. 네, 광주 충장로의 맛집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도 퇴근길에 잠시 들러서 맛있게 저녁 식사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충장로의 숨은 맛집들 만나러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광주 1번지 충장로.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이곳은 예부터 문화, 쇼핑, 경제가 한데 모여 광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동네입니다. 이곳이 내로라 하는 수많은 맛집 중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이 있으니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손님들이 맛집을 증명하니 나 역시 오늘 메뉴는 너로 정했다. 고기 참숯 향이 나가지고 육즙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되게 되게 쫀득쫀득한 맛이어가지고 음식을 더 계속 추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집이 더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광주 시내가 쭉 펼쳐졌습니다. 보통 삼겹살을 먹으면 그냥 가게 안에서 먹는 것 같은데 여기는 뷰가 6층이라서 좀 뻥 뚫린 곳에서 야외에서 먹는 느낌이 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삼겹살집 하면은 좀 너무 번잡스럽고 연기가 자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꺾여놓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거? 그래서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기본 상차림부터 취향 저격 빵야. 얘네들 삼겹살을 곁들여 먹으면 깔끔하니 맛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된장국인 줄 알았는데 수제비도 들어가 있어. 감동. 이렇게 가짓수도 많은 반찬들을 직접 만든 것처럼 맛있는 반찬들도 있고. 내가 처음에 초밥이랑 와사비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된장찌개도 이제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찾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주 찾는 것 같아요. 당신의 미각을 넉넉하게 채워줄 위대한 용사들. 노릇한 삼겹살을 딱 올리면 삼겹초밥 완성. 무려 168시간 동안 저온 숙성시킨 국내산 1등급 생고기. 일주일 정도의 숙성을 거치게 되면 고기의 육향이 살아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일주일간의 숙성을 거친 고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들을게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잘 숙성된 고기를 준비하고 아야 칼집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더 부드러운 식감과 그리고 초벌을 하였을 때 더 부드러운 육즙의 고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칼집을 내고 있습니다. 500도 이상 달궈진 참숯 준비 완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초벌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 집. 오늘 나 무장 해제예요. 초벌을 해주니까 연기도 많이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살짝만 구워준 뒤 우린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속은 안 익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벌이 돼서 나오니까 먹기도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그 숯불 향도 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머, 그렇지요. 이거죠? 고소한 기름에 밥 볶아 먹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예요. 어둠이 내려앉은 광주 충장로. 이곳에 낭만을 더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숲속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카페. 저희 구성원들은 청년들인데요. 청년들의 힘으로 뭔가 낙후된 구도심을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고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낭만을 선물하는 이곳.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카페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섬세하게 손길이 닿아 구석구석 감성 충만.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감성샷이죠? 사진 어디서 찍든 진짜 다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또 이렇게 나무들이 많잖아요. 뭔가 식물들이. 그래서 다들 오는 친구들마다 다들 좋아했어요. 감성적이고.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SNS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디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예,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북카페라는 점. 여행, 인문학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마련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기 또 맛있어서 약간 그렇게 조금 카페인이 조금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책을 읽거나. 그리고 공간 자체가 잘 나뉘어져 있어서 혼자 오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어요. 자,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직접 담근 한라봉청에 입안 가득 톡 쏘는 상쾌함을 전해줄 탄산수를 넣어주면요. 이름도 귀여운 정글봉이 탄생합니다. 상큼하겠다. 저희 정글봉은 일단 저희 대표 시그니처 음료 중 하나인데요. 쉽게 한라봉 에이드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한라봉 에이드인데 일단 이름도 일단 먼저 정글봉 귀엽고, 그리고 맛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음료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샌드위치도 이곳의 자랑. 비주얼도 훌륭해서 먹는 게 더 즐거워요. 빵을 덮지 않고 속재료를 훤히 드러내는 오픈 샌드위치. 빵으로 누르지 않아서 과일 토핑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도심 속 오아시스에서 여유와 힐링을 만끽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도심 속에서 이런 공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딘가 멀리 좀 시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충장로의 낭만도 깊어갑니다. 네, 충장로에서 만날 수 있는 삼겹살집과 예쁜 카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두 군데 다 가보고 싶어요. 태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카페요. 상당히 예쁘던데 데이트 코스로 나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따로 적어놓고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삼겹 초밥도 너무 궁금하고 이 속이 다 보이는 샌드위치 한라봉 에이드까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